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는 김도윤표 면 요리 레시피. 영양 가득 가을 제철을 맞은 해산물이 한가득. 닭고기를 넣은 춘장 소스에 비벼 먹는 비빔 칼국수와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명품 해물 칼국수. 색다른 맛은 물론 눈까지 즐거워지는 면 요리. 면 요리의 고수 김도윤 셰프와의 특별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동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셰프입니다. 셰프님,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셰프님께 면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 어제 요리도 그랬지만 이 보기에는 참 소박하고 단순한데 네. 그 맛에는 네. 아주 어마어마한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맛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의 깊이가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탓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공부를 그렇게 깊이 오래 하셨나요? 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랑 대만 이쪽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곡식을 주식으로 먹고 네. 이 면하면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전파가 됐으니까 네. 네, 공부하면서 이제 식재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요. 네, 식자재는 요리사의 필수인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고 공부는 아직도 저는 배울 부분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제 먹었던 들기름 통밀국수 그리고 새우 통밀국수도 너무 좋았는데 네. 야, 오늘은 이 앞에 춘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보여주시려고 춘장을 가져오셨는지. 네, 오늘은 칼국수로 네. 이 춘장 양념을 해서 짜장면 같은 느낌으로 해서 칼국수 비빔면을 할 거예요. 춘장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춘장이죠? 이거는 볶지 않은 춘장이에요. 볶은 볶지 않은 춘장은 춘장. 기름이랑 양념이 들어가서 네.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쓰시기에는 안 볶은 춘장이 좋습니다. 자, 춘장 상태 네. 그대로 안 볶은 네. 춘장.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신선한 해물이 네,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네. 이 셰프님 해물 고르는 기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죠. 네. 만졌을 때 미끈거리지 않거나 네. 그리고 누르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종류에는 뭐 좋은 팁 같은 게 있나요? 꽃게면은 아가미 쪽을 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네. 다른 거는 뭐 삶았을 때 조개 같은 경우는 입이 안 벌어지거나 해감이 안 되면은 입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확인하시고. 가리비는요? 네, 가리비도 똑같아요. 이것도 손질 다 한 다음에 생물이면은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죽었을 때는 약간 입을 벌리는 게 맞거든요. 안 벌리면은 뻘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는 해물 칼국수에 이 해물이 전부 다 들어가나요? 네, 야, 엄청납니다. 해물 칼국수는 해물이 많이 들어가야 맛이 좋으니까요. 해물을 많이 넣어서 예. 이렇게 준비했어요. 해물 칼국수와 비빔 칼국수 오늘 또 어떤 비결을 전수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춘장 비빔 칼국수. 네. 네, 재료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춘장 양념, 네, 춘장 양념인데요. 볶지 않은 춘장. 네. 그냥 뭐 마트에 파는 춘장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볶지 않는 걸로 해서요. 거의 저도 그 춘장을 쓰고 있어요. 상호는 네. 그리고 설탕이죠. 네, 설탕 그리고 간장, 간장은 약간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참기름 넣으시고요. 네. 직접 짜오신 참기름입니다. 네. 그리고 청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살짝 넣을게요. 네. 이것도 좀 1인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이거는 2인분 정도.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네. 냉장고 보관해서 쓰시면은 오래 가요. 이것도 그럼 숙성이 필요한 양념이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숙성 안 하셔도 그때그때 만들어 드셔도 되고 숙성하면은 물론 맛있긴 한데 네, 그거는 개인차로 네. 뭐 만들어 드셔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 그럼 이제 볶기 시작하나요? 아니요, 이 재료를 넣고 그냥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아. 간장과 맛술을 넣어서 네, 맛술이랑 그리고 청주, 간장, 맛술, 청주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물 넣습니다. 네. 이게 닭 다리 부위라고 하셨어요. 네, 닭 다리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닭 가슴살을 쓰면은 네.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뻑뻑해져가지고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만 그분들도 이런 담백하거나 부드러운 거 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가슴살보다 이제 닭다리가 네. 지방 함유량이 높아서 네. 좀 부드러워서. 네, 그래서 불 켜기 전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켜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요. 아, 닭고기는 또 찬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네, 육류 쪽은 뜨거운 거보다는 차갑게 해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냄새가 좀 제거되는 네.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끓으면은 약불로 줄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촘촘히 이렇게 젓가락으로 얼마나 익혀야 되죠?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네, 지금 옆에 10분 정도 네. 끓여놓은 닭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옮길게요. 바꿔볼까요? 네. 와, 막 지금 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걸릴게요. 어우. 야, 이거 밑에 양념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없이 네. 고기만 딱 쓰는 건가 봐요. 네, 고기만 써요. 야. 그래서 좀 잘게 먹기 편하시게 비벼서 먹을 거니까요. 덩어리가 좀 잘게 되게 하는 게 좋아요. 닭고기가 들어간 춘장 비빔 칼국수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는 이 걸은 거를 춘장에다 바로 춘장 아까 만든 소스에다가 네. 바로 볶을 거예요. 닭고기를 이게 지금 2인분 정도니까 반만 뺄게요. 어우, 이 양념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닭고기 기름이 어우러진 네, 간장 소스. 이렇게 하고 춘장도 반 정도 넣겠습니다. 그냥 춘장이 아니라 춘장 소스죠? 네, 만들어 춘장 놓으신. 소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서 양념만 잘 배게 해주면은 이거는 간단해요. 금방. 기름 끝나요. 없이 볶네요. 네, 이 안에 춘장이랑 여기서 참기름이랑 이런 기름이 다 있어서 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춘장 소스는 다른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그 덮밥이나 짜장처럼 해가지고 양파를 따로 볶은 다음에 이 소스를 춘장이랑 해가지고 아. 놔두면은 간짜장 덮밥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막 지글지글 소리가 네. 납니다. 네, 그러면은 살짝 약불로 해가지고 네. 네, 선생님 뭐 잊은 거 없으세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저기 있나 없나? 네. 약간 새콤한 맛도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해서 가끔 필요할 때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거나 아니면 볶아서 먹거나 해도 괜찮아요. 여기 면도 네. 직접 또 재면해 오신 칼국수 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물 양이 지금 45% 정도 해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네. 네. 그래서 보통 칼국수랑 우동은 거의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숙성 차이에서 그 식감이 일본이랑 한국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다른 면과 달리 칼국수면은 한국에서는 또 이제 이 젖은 면, 촉촉한 면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 시중에 파는 면이랑 이렇게 재면한 면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우동 쪽은 그 유통기간을 늘리려고 알코올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반죽 1인분씩 이렇게 재면한 상태가 아니라 미리 반죽만 많이 해놨다가 이렇게 냉동시키면 오래 쓸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게 집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화 안 되신 분들은
이 면이 훨씬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국산 밀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면 삶아볼까요? 네. 네, 이것도 저번에 말한 것처럼 끓었을 때 네. 꼭 넣어주시고, 이것도 제가 소금을 좀 비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면을 드셔보시고 씹었을 때 그 짠기가 있으면은 소금을 추가 안 하셔도 되고, 아, 네, 이게 드셨을 싱겁다, 때 그러면. 싱거우면은 소금 간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삶을 때 이 면에서 소금이 나오니까. 네, 소금이 나왔어요. 5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네, 체에다 걸르고 저쪽에 보시면은 물에다가 네. 물 갖다 주시면 되고. 얼음도 있습니다. 아, 네, 얼음도 이것도 갖다 주세요. 비빔 칼국수니까 얼음물에 헹구는 게 좋은 거죠? 네, 이쪽이다. 이쪽으로 네. 오시면 네, 그래서 면을 담그고요. 완전히 담궈서. 네. 그래서 차게해서 식혀주면 돼요. 네. 식힌 다음에 바로 체에다 다시 건져서. 이걸 채로 다시 건져서. 네, 이렇게 물에 담궜을 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분을 좀 제거해 줘야 되죠. 비벼서. 네, 제거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게 여기 끈적이는 거. 네, 끈적이는 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면이 준비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과정은 아니고요. 네. 미리 준비해만 놓으면은 그냥 내가 오늘은 만약에 김가루 먹고 싶다, 김가루만 토핑해서 먹고 싶다, 당면치랑 해서 하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닭 춘장이랑 반숙계랑 오이, 양파 슬라이스, 실파, 김가루 해서 좀 더 비벼 먹을게요. 춘장에 볶은 닭고기가 가장 중요하군요. 네, 요게 양념의 베이스예요. 그럼 이제 플레이팅 할 때 완성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빔 칼국수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 비빔 칼국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춘장, 설탕, 진간장, 참기름, 청주, 고춧가루를 섞어 춘장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냄비에 간장, 맛술, 청주, 물, 다진 닭고기를 넣고 끓이다가 닭고기는 체에 걸러내 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닭고기, 춘장 소스를 볶아줍니다. 칼국수 면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은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마지막으로 칼국수 면 위에 닭고기, 양파, 오이, 김가루, 실파, 반숙 달걀을 올려주면 비빔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물 칼국수용 해물도 손질을 좀 해볼까요? 네. 꽃게랑 그리고 모시조개 바지락, 네. 그리고 가리비, 전복이에요. 네. 야, 이 풍성한 재료가 모두 다 들어가는 해물 칼국수. 네. 꽃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쪽에 보시면은 배딱지 떼고. 예, 배딱지 떼고 여기만 손질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소금물에 1리터였을 때 소금이 30cc 정도 해가지고 네, 네. 뚜껑에 닫아가지고 냉장으로 해감을 해요. 해감을 하시고. 네. 그거는 여름철의 경우만 그렇게 하고 네. 가을철은 그냥 상온에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감을 하고 가리비도 해감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가리비는 해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다 돼 있어서 오. 상관없고요. 그리고 전복도 그냥 손질만 해주면 돼요. 칫솔로 좀 빡빡 닦아서. 저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를 따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나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얕은 부분. 네, 얕은 부분을 쪽을 칼이나 수저로 네. 해서 끊어주는 네, 거예요.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끊어줘야 안에 내장을 건드리지가 않거든요. 이거 하면 내장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편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 내장이랑.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장을 따로 떼어내면 손질하기가 되게 편해요. 네. 이건 아까 소리랑 저거를 다 했는데 이쪽 이빨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해물 칼국수 먹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썰어주는 네, 어우,
칼이 탐나네요. 잘 된다. 네, 이거 비싸죠. 역시 국산 쓰시더라고요. 네, 국산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물 칼국수를 하기 전에 우선 무를 손질을 할게요. 가을무가 제일 맛있는데 가을무도 이쪽에 보시면 테두리 껍질만 살짝 벗기면은 이쪽 힘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 힘이 되게 질겨지거든요. 두꺼운 피부처럼 네. 보이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아 맞아. 돌려 깎아가지고 맞아요. 깍두기에 이 껍데기 있으면은 네. 이빨 아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질기고 질겨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육수를 낼 거라서 사각으로 썰어줄게요. 네. 사각으로 쓸고 사각으로 쓸 때 이 부분이 많이 깨지죠. 깨져가지고 이 부분 날려줄게요. 이렇게. 아 그 깨진 게 국물에 퍼질까봐. 네. 이게 만약에 먹었을 때 애린 맛이 좀 난다 그러면은 네. 쌀뜨물에다가 한번 아 물을. 초벌식으로 한 20분 정도 삶아주면은 무가 되게 여들여들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아집니다. 선생님 우리 가을에는 네. 이 가을무가 맛있다고 하셨는데 네. 육수에 무가 빠지지 않잖아요. 네. 가을에는 좀 물을 좀 이렇게 많이 사다 놔도 괜찮나요? 네. 보관 중에 가을은 맛이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가을은 그래도 계절 때문에 괜찮은데 여름무나 보통 봄무 같은 경우는 안에 계절 때문에 안에 네. 심이 좀 많이 바뀔 때가 많아요. 아. 보시면 이렇게 재단했을 때 안에 하얀 부분이 많이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지가 않구나. 네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꽃게랑 국물을 먼저 꽃게가 좀 두꺼워서 네. 요거랑 전복을 먼저 넣어줄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 넣으시고 전복하고 꽃게 먼저 네, 들어갑니다. 무랑 네, 꽃게 한 마리 그리고 전복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냄비 가득. 네, 이 정도면 네, 네, 불을 켜겠습니다. 이게 다 된 건가요? 이대로 끓이기만 하면 되나요? 네, 여기 이제 네. 간을 해줄게요. 네, 대파랑 파 길게 썬 파. 네, 그리고 맛술, 네. 네, 청주를 넣어주시고요. 네. 청주를 맛술 말고 또 청주를 따로 넣는 이유가 있나요? 청주에는 맛술도 그렇지만 알코올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비린 맛을 더 잡아주고 맛술 같은 경우는 그 단맛을 좀 잡아줘요. 단맛을 그래서 쓰는 편이고 여기에 이제 간장을 넣겠습니다. 이것도 진간장. 진간장이요. 네. 네. 진간장을 넣고 여기 저는 페페로치노를 넣을게요. 페페로치노는 청양고추보다는 페페로치노를 넣으면 매운맛이 확 오다가 금방 없어져요. 오. 근데 청양고추는 너무 매운맛이 오래가서 죽을 때까지 가죠. 네, 그래서 저는 페페로치노를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 간하고 끓일게요. 네. 네. 끓기 시작하면 15분에서 20분간 네. 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게 옆에 있죠. 네. 어휴, 엄청 푹 끓였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해물 아까 안 넣은 거 있잖아요. 네. 안 넣은 거를 넣고 가리비와 네. 모시조개. 네. 아, 조개가 빨리 안 들어가네요.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예, 살이 질겨질 수 있어가지고 아. 좀 늦게 넣는 편이에요. 또 식감을 전복 위해서.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이상 해줘야 되게 부드럽게 삶아지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가리비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것도. 네. 우리 그 국수면 준비된 거는 언제쯤 아, 이게 투하시키나요? 끓기 시작하면 그때 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가리비랑 모시조개나 바지락도 이렇게 살이 너무 질겨지지도 않고 살짝 익어서 훨씬 맛있어요. 네,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 먹음직스럽죠. 네. 저 가리비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 가리비 제가 이번에 노량진 새벽 시장 가서 산 거예요. 비싸죠. 네, 하나당 한 4,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개. 네. 야. 가리비 하나에 아메리카노 하나. 가리비를 먹을 것인가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가? 저는 가리비. 저도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면을 넣고 5분 정도. 이때는 뚜껑을 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오, 냄새가. 네. 와. 면은 중면이라서 5분 정도 삶으면 충분해요. 네. 중면이 뭐죠? 아, 면이 보통 2.5mm 정도. 아, 2mm, 예, 사이즈를 2.2mm에서 2.5mm 정도가 아. 중면이라고 하거든요. 소면을 먹죠, 우리가. 네. 뚜껑은 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가리비 뚜껑으로.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분만 기다리면 네. 해물 칼국수도 완성이 됩니다. 네. 해물 칼국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복은 껍데기, 내장, 이빨을 분리한 뒤 얇게 썰어주세요. 무는 껍질을 깎고 4등분 해준 뒤 모서리를 다듬어 줍니다. 냄비에 무, 꽃게, 전복, 물을 넣고 끓이다가 대파, 맛술, 청주, 진간장, 페퍼론치노,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모시조개, 가리비도 넣어 익혀줍니다. 그런 다음 칼국수 면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면 해물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의 요리 또 어떤 그릇에 어떤 방식으로 담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어떤, 네. 국물이랑 비비니까 오목한 걸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해물. 해물 네. 칼국수. 그리고 오목파일 때는 비벼 먹기 짜장면처럼 편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짜장면 그릇이네요. 네. 면부터. 아, 면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야, 저 탱글탱글한 거 봐요. 야, 저 곡물 사이에서 지금 그 꽃게가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색깔이죠, 주황색. 저걸 통째로 먹는 거야. 예. 이건 해물이 많아서 술안주로도 기가 막히겠네요. 네. 술 좋죠. 선생님 식사 안 하셨어요? 네. 뱃속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아, 예. 저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이걸 보니까 예. 갑자기 작용을 하네요. 국물 요리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칼국수 완성됐고요. 어디에다 이쪽에다 넣을까요? 네, 오른쪽에다 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네. 이제 비빔 칼국수. 비빔 칼국수를 먼저 닫고요. 이거를 그 재면을 하셔서 그런지 진짜 색깔이 겉에가 살짝 투명하면서 안에 심지까지 잘 익은 게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춘장 소스를 올리고요. 춘장 네. 닭고기를 올리고 여기에 물에 매운 기를 뺀 양파를 또 올리십니다. 네. 그리고 오이랑요. 미역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얇게 썰으셔가지고. 네. 오이. 김가루랑요. 색깔이 예쁘네요. 또 이렇게 담아내니까. 실파. 네. 실파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숙 올릴게요. 반숙은 그 찬물에서 8분 정도 삶은 거예요. 찬물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아주 짧게 삶았네요. 네. 자, 이건 어느 자리에 놓을까요? 네. 이쪽 이렇게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담아봤는데요. 오늘은 네. 칼국수의 전 세계 대통합? 아니, 왜냐면 우리가 칼국수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음식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어떤 굉장히 소울푸드죠. 네. 맞아요. 근데 소울푸드에서 소울푸드. 맨날 소울푸드만 먹을 수는 없고 가끔 이제 저렇게 해삼을 왕창해서 먹고 싶기도 하니까요.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